이란 해안에서 24km 떨어진 섬. 이란이 세계에 판매하는 석유의 90%가 이 섬을 통과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이란 정권은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맹세해왔습니다. 벙커를 건설하고 미사일을 배치하고 그 주위에 군함을 배치했습니다. 2026년 3월 6,000km 이상 떨어진 영국에서 출격한 미군 폭격기들이 이 섬 상공에 도착해 단 하룻밤 만에 90개의 목표물을 파괴했습니다. 미사일 벙커, 해상길의 저장고, 방공 시스템, 공항 관제탑 등입니다. 이란이 그곳을 지키기 위해 구축한 모든 것이 새벽이 오기 전에 제거되었고, 이제 미국은 그 섬을 그냥 점령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란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자 이미 일어나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이해하려면 미국이 여기까지 오기 전 3주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수년 동안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은 똑같은 말을 해왔습니다. 이란을 진짜로 공격하는 것은 자살 행위라는 것이죠. 이란은 수십 년에 걸쳐 중동에서 가장 두려운 무기고 중 하나를 구축해왔습니다. 사방을 겨냥한 2,500기의 미사일이 있었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을 배치했습니다. 이 해협은 전 세계 석유의 20%가 통과하는 수로입니다. 이란은 산업 규모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었고 단순한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군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누군가 침입한다면 전 세계가 느낄 만큼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미국 장군들은 이런 전쟁을 지옥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은 중동 전체를 집어삼킬 수 있는 전쟁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그곳에 가서 실행에 옮겼습니다. 테헤란 시간으로 오전 7시 하늘이 폭발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철권 통치로 나라를 다스려왔습니다. 그는 제재, 장군 암살, 사이버 공격, 온갖 종류의 압박을 견뎌냈습니다. 그는 정권 저항의 상징이었고 서방이 결코 손댈 수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정권의 최고 군사 및 정치 지휘관 48명, 이 첫 시간에 제거되었습니다. 이란 전체 군대 후장, 국가의 정예군인 혁명수비대 사령관, 국방부 장관, 정부국장이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군사 경험이 몇 시간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즉 무력으로 대응했습니다. 첫날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거의 500발에 달하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두려움을 확인시키는 듯한 힘의 과시였고 지도부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전쟁 기계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20일 동안 일어난 일들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단순히 무작위로 목표물을 폭격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엔진을 분해하듯 이란을 체계적으로 하나씩 해체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방공망이었습니다. 이란은 전국에 걸쳐 대공 방어 시스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어떤 비행기도 이란 영토 위를 자유롭게 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 방어망이 없으면 나라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이 네트워크의 80%가 파괴되었습니다. 방공망의 80%를 잃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미국의 B-52 폭격기, 70년 된 거대한 비행기로 수톤의 폭탄을 실을 수 있지만 스텔스 기술은 전혀 없는 이 폭격기들이 이란 상공을 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훈련 연습이라도 하듯이 그들에게는 거의 그런 느낌이었으니까요. 이란의 하늘은 열려 있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미사일은 이란의 큰 승부수였고 수년 동안 쌓아온 이 모든 발사체들이었습니다. 계획은 한 번에 너무 많은 미사일을 발사해서 적의 방어 시스템이 모두 격추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속비가 쏟아져 어떤 분쟁도 견딜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었죠. 첫날 이란은 거의 50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계획이 잘 작동하는 듯 했습니다. 열흘 후 그 숫자는 하루에 40발 미만으로 줄었고
20알이 지나자 거의 0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발사대를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300개나 되는 발사대, 즉 이란의 미사일 공격 능력의 65%가 제거된 것입니다. 매달 100개의 신형 미사일을 생산하던 공장들도 폭격당했습니다. 수천 개의 미사일이 있어도 발사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드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란은 저렴한 공격용 드론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이 드론들은 중동 전역의 여러 단체에 제공한 것과 같은 모델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20일 만에 드론 발사는 95%나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부분, 아마도 가장 인상적인 부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란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였습니다. 프리기탐, 잠수함, 순찰선, 고속정 등이 있었습니다. 이란 해군이야말로 이란이 원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석유 무역 통로를 봉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존재였습니다. 중동 주둔 미군을 책임지고 있는 브래드 쿠퍼즈의 독은 3월 16일 100척이 넘는 이란 선박이 파괴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전쟁 이전에 이란은 109척의 군함과 군용 선박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건이 이란 해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수치보다도 더 잘 보여줍니다. 이 구체적인 사실은 거의 뉴스에 나오지 않았고 가장 놀라운 점입니다. 프리기탐 이리스 대나는 해군의 자랑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현대적인 군함으로 인도양에 배치되어 있었고 분재인 지역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미국 잠수함이 조용히 그 함선을 추적했고 어뢰를 발사해 스리랑카 해안 근처에서 침몰시켰습니다. 최소한 87명의 승무원들이 아무런 경고도 도망칠 틈도 없이 그 배와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것은 1982년 포클랜드 전쟁 이후 전투 중 잠수함에 의해 침몰된 첫 번째 함선이었습니다. 44년이 지난 후 미 해군은 그들이 행동하기로 결정하면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란은 해군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즉 방공망이 파괴되고 미사일이 거의 소진되었으며 해군이 바다 밑에 가라앉은 상태에서 미국은 이란 정권이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항상 맹세했던 행동을 감행했습니다. 카르그 섬을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생각해보세요. 만약 당신이 미국이라면, 그리고 이란 전체를 점령하지 않고 이란 경제를 파괴하고 싶다면 당신이 반드시 장악해야 할 단 한 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카르그입니다. 왜 그런지 내가 설명해 줄게요. 이 나라는 석유로 먹고 삽니다. 석유가 주요 수입원이고 그 덕분에 정부가 운영되고 군대가 무장하며 민병대가 급여를 받죠. 그리고 그 석유의 90%가 맞아요. 90%가 카르그선 터미널을 통해 나가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 전 세계의 구매자들에게 도달합니다. 카르그가 없으면 이란은 돈이 없고 돈이 없으면 정권은 내부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전체 경제를 지탱하는 그 섬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2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많은 대도시의 여러 동네보다도 작죠. 그리고 바로 그곳이 나라 전체의 경제적 심장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점은 이것이 새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미 카터는 1970년대 미국인 인질 사태 때 이란이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하기 위해 그 섬을 공격하는 것을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물러섰습니다. 1980년대 사담 후세인은 더 과감하게 행동했습니다. 이라크 공군은 카르그 섬을 반복적으로 폭격했고 심지어 몇 달 동안 섬의 운영을 완전히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50년 동안 어떤 미국 대통령도 이 선을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3월 12일 영국에서 이륙한 미군 폭격기들이 카르그 상공에 도착해 단 한 번의 작전으로 90개의 목표물을 파괴했습니다. 이란이 그 섬을 방어하기 위해 구축했던 모든 것이 하룻밤 만에 사라졌습니다. 정권은 위협으로 대응하며 섬 전체와 미국과 관련된 기업들의 석유 인프라를 모두 파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카르그의 석유는 미국인들보다 이란에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살아남느냐 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섬의 군사 방어망이 파괴된 지금 미국 정부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워싱턴은 다음 단계로 카르그 점령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섬을 점령하거나 비장의 카드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정권의 자금줄을 끊어서 내부에서 무너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이란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폭격당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당하고 남아있는 유일한 순통마저 적의 손에 넘어가는 것. 그리고 여기서 아무도 아직 답하지 못한 질문에 도달합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정권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할까요? 한 나라의 군대를 파괴하는 것과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몇 시간 만에 한 군대의 모든 지도부를 제거하면 그 군대의 병사들과 명령체계, 그리고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계급 구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란의 경우 그 답은 혼돈이었습니다. 새로운 최고 지도자는 알리 하메네이의 아들인 모즈타바 하메네이입니다. 그는 56세이고 평생 한 번도 공직을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급하게 온라인 회의에서 선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을 담당하는 그룹이 평소에 모이던 건물이 폭격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첫 번째 대국민 발표는 영상도 아니었고 음성도 아니었습니다. 텔레비전 진행자가 읽은 텍스트였고 화면에는 정지된 사진만 나왔습니다. 잠깐 생각해보세요. 새로운 지도자의 첫 메시지가 정지된 사진이고 TV 앵커가 읽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통제력을 잃은 정권의 가장 명확한 모습입니다. 오늘날까지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직책을 맡은 이후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움직이는 영상도 목소리도 없습니다. 그가 정말로 무사한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군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이란 정부 자체가 공개적으로 군대가 여러 부대의 통제권을 잃었으며 이제 그 부대들은 예전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아무도 조율하지 않아 누가 지휘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암흑 속의 군대입니다. 이것의 가장 명확한 증거는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발생한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란은 실수로 자국의 군함을 공격했습니다. 군대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스스로와 싸우기 시작한 셈이었죠. 그리고 정권이 재정비를 시도하는 동안 전 세계는 이를 지켜보았고 각 나라는 무엇을 해야 할지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이란 석유의 90%를 수입하던 중국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중국은 말로만 공격을 비난하고 휴전을 촉구했지만 실제로 돕기 위해 아무런 구체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기 위해 군함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을 때 중국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아니요, 였습니다. 중국은 100일이 넘는 석유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고 다른 공급업체들도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선택했습니다. 러시아는 훨씬 더 강한 어조로 공격을 비난했지만 그 이상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블라디미르 푸틴은 그 순간 전 세계 앞에서 그의 동맹국들을 무너뜨리고 있던 미국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맞설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럽은 글쎄요, 분열되어 있습니다. 영국은 내적으로 압박을 받고 주저했지만 특정 작전을 위해 자국기지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독일, 스페인, 그리고 대륙의 많은 국가는 어떤 개입도 거부했습니다. 나토는 동맹의 전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그 누구와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같은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정권이 무너질까요? 정직하게 말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20일 만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쌓아온 것을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권은 3주도 안 되어 지도력, 해군, 미사일 능력, 그리고 방공망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던 섬도 이제 미국의 손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상륙 강습함 USS 박서가 샌디에이고를 막 출항했고 함께 USS 포틀랜드도 출항했습니다. 그리고 USS 컴스톡도 있습니다. 세 척의 함정에는 제11 해병대 대대가 탑승해 있습니다. 2,500명이 넘는 병력,
과 F-35B 전투기가 탑재되어 있는데 이 전투기는 헬리콥터처럼 수직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격 헬리콥터와 상륙정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정된 것보다 3주 먼저 출발했습니다. 여기에 이미 인도양에 있는 USS 트리폴리함이 일본에서 출발해 2,000명의 해병대를 더 태우고 합류합니다. 두 개의 완전한 군 부대가 동시에 페르시아만으로 모여들고 있으며 지상작전을 위한 특수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역사책에서 분석될 때 아마도 이번 전쟁에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어떤 폭격기도, 어떤 잠수함도, 어떤 미사일도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해질 겁니다. 바로 그 정권의 자금줄을 틀어줄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황상 곧 그 자금줄이 완전히 차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이란이 항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저항할 거라고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이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이 내용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의 분석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